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자연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윤석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엉덩이 통증 그리고 고관절 통증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실 때 골반이 아프다 또는 엉치 엉덩이가 아프다, 고관절이 아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고관절, 엉덩이, 골반에 대한 의미와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위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질환들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부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헷갈릴 만하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구별하고 또 질환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 어떤 생활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방금 말씀드린 해당 부위의 어떤 중심이 되는 고관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고관절은 기본적으로 골반과 이 다리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다리랑 골반이랑 만나는 이제 관절 부분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표현하시기로는 뭐 사타구니다 또는 엉치라고 말씀하시는 분, 또 엉덩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해부학적으로는 어쨌든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요 지점이 되겠고 역할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생각하는 허벅지와 이제 종아리 이 부분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다리를 이제 안팎으로 움직이는 회전하는 이제 다리의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관절 주변의 통증이라고 하면 여러 위치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관절 자체를 중심으로 그 내부, 고관절에 대한 내부에 대한 질환이 있을 수 있겠고, 고관절 주변에 있는 어떤 근육이나 힘줄 등 주변에 있는 질환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척추 관련해서 이제 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함께 나타난다기보다는 이제 척추 원인을 중심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정형외과적인 어떤 이제 영역은 아니기는 하지만 골반 내 어떤 장기, 뭐 방광이라든지 뭐 등등 기타 장기에 의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가장 이제 쉽고 좀 더 이제 중증도가 낮은 질환 순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좌골 점액낭염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좌골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이제 의자 바닥에 닿는 부분, 이 그림에서는 엉덩이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 느끼는 증상은 오래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아프다든지 또는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운전을 오래 할 때 이게 중간중간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을 겪을 때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운전을 오래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평소 생활하는 것보다 좀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될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바닥의 재질,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 앉으면 더 아프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게 증상이 심해지다 보면 엉덩이 부분에 직접 이제 혹같이 만져지는 것이 있어요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죠. 주로 말씀드린 이제 증상 등으로 봤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들입니다. 옛날 이제 의학이 처음 정립되기 시작할 때는 어떤 재봉틀을 가지고 이제 봉직공을 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운전기사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종사하는 사무직, 즉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말은 즉 좌골의 점액낭염이라는 것은 좌골이라는 뼈 주변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점액낭 자체가 물리적으로 오래 자극받으면서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엉덩이는 사실 이제 몸 중에서도 가장 지방이 많고 쿠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단순히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체중이 감소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이제 지방이 빠지면서 좀 더 생기기도 하고, 오랜 와병 생활을 하다가 보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이제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막 많이 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겠는데, 흔히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앉는 자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제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어넣지 않고 끝에 이제 걸터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뼈 부분에 물리적 자극, 그러니까 무게가 집중되면서 좌골의 주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앉거나 이제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는 경우에는 문제가 아무래도 되겠고, 자전거를 뭐 오랫동안 이제
익숙하게 타시던 분이면 크게 관계 없겠지만 최근에 이제 타는 걸 시작을 하거나 또는 이 의자 자체가 조금 불편한 경우에는 이게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결국 이제 엉덩이에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자에 앉는 자세를 좀 더 바로 하는 것, 이렇게 이건 좀 과장되게 그려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안쪽으로 꽉 밀어놓고 엉덩이 한 끝 부분에만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허벅지까지 이렇게 쭉 압력이 분산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자세에 도움이 되겠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푹신푹신한 방석이나 의자를 사용하시거나 정말 불편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해당 부분에 닿지 않게 하는 쿠션, 방석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보통은 이제 치질, 그러니까 항문의 치액 환자분들이 많이 쓰는 게 되겠는데, 뭐 임산부의 경우에도 이제 출산 직후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돼서 이게 보통 도너츠 방석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이나 생활 환경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 저맥낭, 문제가 있는 저맥낭 부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서 주변에 생겨 있는 염증 반응을 좀 줄여줌으로써 통증을 좀 완화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석회화 건염인데요. 석회화 건염은 사실 이제 어깨 관절에 좀 더 많이 생기는 질환이기는 한데 고관절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뼈의 구조라고 하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석회가 낀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엉덩이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고관절을 움직이는 큰 근육들이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석회가 생겨서 주변에 이제 염증이 생기다 보면 주변으로 이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게 큰일 났다, 내가 걸을 수가 없네, 그래서 놀라서 응급실에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원래 생겨있던 이 석회화 자체가 자리 잡고 있다가 뭐 운동하다가 또는 일하다가 이제 고관절이 약간 삐끗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오랜 동안 이제 한 자세로 있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면서 자극을 받을 때 이제 증상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운동량이 좀 변하면서 자극이 가해지면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자극을 많이 가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서요. 물리치료 받고 이제 최근에 시작한 운동이 있다면 잠깐 운동량을 줄이거나 휴식하면서 조금 이제 이쪽에 자극을 좀 덜 가해지게끔 할 수 있고, 주변에 이제 생겨나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해 보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는데,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증상이 다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사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쌓여있는 석회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빨아들이는 식으로 없애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최후의 선택으로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직접 주변 조직을 이렇게 좀 해집는 식으로 이제 석회를 걷어내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마취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발음성이라는 거는 결국 이 고관절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걸을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딱딱거리면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꼬고 앉을 때 당기고 아픈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느낌은 보통 이 허벅지의 바깥쪽에 중심으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생기는 원인은 최근에 이제 지나친 활동이나 운동을 시작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겠고, 다시 이전 사면으로 돌아가면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뼈가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는 장경인대가 뼈와 이제 이렇게 간섭되면서 덜리는 느낌이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뻣뻣해져 있는 장경인대를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스트레칭 자체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약간 유연성 운동을 많이 하면은 도움이 돼서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거를 좀 더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겠고, 해당 부분에 충격파 치료라든지 뭐 주사 등등을 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유연성 증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되겠고, 최후의 선택으로 마찬가지로 해당 장경인대 부분을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좀 유연하게 해준다거나 아예 터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하는데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고령의 환자에서 마지막 선택으로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고관절에서 충돌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고관절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생긴 이제 대퇴골과 골반뼈는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릇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고관절 머리 부분이 맞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이제 고관절 부분의 변형에 의해서 이 비구라고 불리는 골반 부분의 변형이든 아니면 대퇴골 부분의 변형이든 어떤 변형에 의해서 둘이 서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돌하게 되면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 관절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운동을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라든지 뭐 서 있는 자세일 때 불편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더 쪼그려 앉는다든지 양반다리 하고 앉는다든지 어떤 관절 운동을 좀 크게 하는 경우에 증상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지하철 같은 데에서 이제 다리를 되게 벌리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오므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리고 앉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좀 매너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끔 뭐 때때로는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므려지지를 않아서 벌리고 있어야 되는 환자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 자체가 튀어나오면서 운동을 방해하거나 대퇴골 목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만들거나 혹은 둘 다가 합쳐져 있거나 이렇게 구조가 변형되면서 이제 원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통증 자체를 좀 줄이는 자세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 뭔가 좌석에 깊게 앉는 것, 예를 들어 의자 자체를 좀 낮춰서 앉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운동을 할 때 특히 유연성이 중심이 되는 어떤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생기는 어떤 자세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쪼그려 있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피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보통 생활을 하실 때 이제 요에서 주무시거나 바닥에 이제 방석 같은 걸 깔고 이제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때 쪼그려 앉는 자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 그거를 이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피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의자에서 생활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침대에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을 변경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고관절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서 조절하는 것, 이런 걸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요. 저 아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고 관절의 뼈에 변형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관절경, 이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보통의 경우 흔한 경우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노화하는 과정에서 뼈의 변형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충돌하는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고관절 관절염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아예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란 건데요. 이제 말은 긴데 보통 이제 흔히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을 하면 50견이 어깨가 이제 싸고 있는 관절낭이 이제 유착되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건 고관절이니까 50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제 관절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변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이제 서로 엉겨붙고 염증이 생기다 보면 어떤 통증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관절 뼈 자체의 구조에는 이상이 없어도 주변이 뻑뻑해지면서 움직이는 범위가 감소되는 걸 뜻하는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증상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에 앉기가 어렵다. 즉, 쪼그려 앉는 것 자체가 이제 뻣뻣하기 때문에 어려워져서 바닥에 앉는 게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는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가 땅에 이렇게 잘 닿지를 않고 이렇게 떠 있는 상태. 그래서 엉거주춤한 상태가 돼서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자세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서거나 걷거나 뭐 일반적인 의자에 앉거나 하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쪼그려 앉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뼈의 자체에는 이상이 크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처럼 이제 밀도가 높은 뼈가 주로 잘 나오는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레이든 MRI든 CT든 뭐 뼈나 주변에 있는 인대, 힘줄 이런데 특별히 뭐 끊어져 있다든지 아주 크게 염증이 있다든지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마지막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겠고, 이거의 치료의 자체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의 어떤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이제 아프고 불편한데 바로 이제 스트레칭을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면 아프고 불편해서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어느 정도 뻣뻣한 느낌이 드는 걸 좀 조절하고 통증을 조절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 이런 스트레칭 운동, 관절 범위를 늘리는 운동을 할 때는 몸에 좀 열을 가해준 상태에서 하는 게 보통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신 문제이기 때문에 반신욕을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또는 온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액체 안에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 좀 열을 가해주는 게 아무래도 환자분이 느끼시기 훨씬 잘 된다, 부드럽게 된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길게는 6개월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통증도 있는 정도는 좋아져도 결국에 이제 가동 범위 문제, 그러니까 뻣뻣한 느낌은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수술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거나 하는 것까지는 흔히 하는 거는 아니겠고요. 입식 생활, 즉 의자에 앉고 침대에서 생활하는 걸 조금 하면서 그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환들이 좀 더 경한 질환, 크게 이제 아주 심각한 질환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몸의 뼈 구조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기는 질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관절 대퇴골 골두의 골괴사라는 질병이 되겠고 주요 증상은 결국 통증들입니다. 다리를 절게 되고 아프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이제 제대로 체중을 부하하게 되면 통증이 생겨서 절게 되거나, 절게 돼서 통증이 생기면 쉬면 좀 괜찮았다가 다시 이제 체중이 가해지고 서게 되면은 아픈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좀 처음에 이제 딛기 시작했을 때 아프다가 열심히 걷기 시작하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나중에 이거는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골괴사 때문에 뼈의 구조가 변화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여타 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든지 이런 충돌 증후군처럼 뼈의 구조가 변하면서 관절 운동하는 이 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양반다리하고 앉기 어렵다, 쪼그려 앉기 어렵다, 이런 증상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건 대부분 사타구니 또는 여기 뒤쪽 엉덩이 부분이고,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많은 식으로 해서 한 손가락은 사타구니, 나머지 손가락은 사타구니, 엉덩이 쪽을 짚는 식으로 이렇게 이쪽이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그러면 어떤 걸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나머지 20-30% 정도 밝혀진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주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오래간 받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항암 치료라든지 또는 류마티스 같은 이제 전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걸 조절하기 위해서 장시간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을 한 경우에는 고관절 쪽으로 가는 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골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이제 오랫동안 잠수해야 되는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 다이버를 하시거나 뭐 해녀라든지 이렇게 물에 많이 들어가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잠수병, 이 혈관 안에 이제 공기방울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고관절로 가는 혈류를 좀 방해해서 이런 걸 좀 위험을 높인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관절이 한번 골절되거나 또는 탈구되는 과정에서 주변 이제 혈관이 손상되면서 지금 이렇게 정상에 가까운 고관절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뼈의 구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결국 하기 위해서는 인공관절 치환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겠고요. 고관절 관절염도 마찬가지 증상. 이게 결국 관절 주변의 구조가 파괴되면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과 증상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인이 대부분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인종적인 차이도 있다고 하고 동아시아 사람들에서는 좀 적은 편인데 비만하거나 또는 직업적으로 고관절을 가해지는 어떤 부하가 많다고 하면은 관절염이 좀 더 일찍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증상이 약할 때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또는 운동 등으로 증상들을 조절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증상 조절이 안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타 골반 통증의 원인으로는 이제 저희 정형외과 질환뿐만 아니라 외과적으로 이제 탈장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사타구니 부위에 이제 흔히 서해부에 탈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이제 말씀드려서 외과 쪽 선생님들께 이제 의뢰를 드려서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부분은 생식기 주변입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흔히 이제 배변과 이제 증상이 연관되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증상을 감별하고 질병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제 흔하진 않은 질병이지만 치골고렴, 즉 요 허벅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성기 바로 위쪽에 이제 요 부분 음모가 있는 부분에서 치골고렴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흔히 이제 약간 벌어지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출산 관련성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런 거를 감별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엉치 통증, 엉덩이 통증, 이 뒤쪽으로 오는 통증은 사실 제일 흔한 것은 이제 척추, 허리에서 이제 기인하는 통증이 많고요.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관절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척추에서 원인이 돼서 이쪽을 통증이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육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근육 자체가 각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감별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스트레칭이나 이제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 볼 수도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 근육에 이제 주사나 충격파 치료를 하면서 이거를 해결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엉덩이 통증이나 엉치 통증의 다양한 원인은 이렇게 많은데요. 이제 방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선장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강직성 척추염 자체를 이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을 만약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신경차단이나 주변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통증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각각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워낙에 이제 같은 부위, 겹쳐져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분이든 저든 이제 감별하는 것이 때때로 어려운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가진 문제를 잘 말씀해 주시고 이제 어떤 검사를 잘 병행해 간다면 이걸 잘 구별을 해서 환자분들이 가진 이제 어려움이나 통증을 잘 다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주 많지 남지는 않아서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조금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질문 관련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덩이랑 고관절 그리고 엉치 이렇게 하반신 부분에 엉덩이 부분에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통증이 있거나 해서 불편감이 있고 삶을 좀 어려워진 환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